세상은 AI 소중한 가치 구현 우리들의 친구 AI friends 차갑고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춰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해나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죠 AI friends AI friends 덕질하며 배워요 함께 성장해요 AI friends AI friends 수요일 밤 7시에 만나요 AI friends AI friends 덕질하며 배워요 함께 성장해요 AI friends AI friends 수요일 밤 7시에 만나요 모두 위한 AI 세상 위에 이곳에서 우리 열어가요 예, 안녕하세요.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미나는요, 104번째 AI 프렌즈 세미나고요. 오늘 주제는 전직 대통령 버추얼 휴먼 보건기라는 주제로 비브 스튜디오의 이광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이 세팅하기 전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늦게 방송을 시작한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발표 내용에서 자체 동영상이 되게 많아요. 영상이 되게 많은데 약간 네트워크 사정 때문에 영상이 이제 자꾸 끊겨 보여가지고 그 기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해결이 안 돼서 좀 오늘 조금 아쉽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광희 박사님은 벌써 이번에 세 번째 하시는 거죠? 저희가 세 번인가 네 번째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그 사이에 딱 이렇게 또 포지션을 또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비브 스튜디오로 이제 발표해 주시게 되었고요. 최근에 그 대선에서 JTBC에서 방송이 되게 화제가 됐었죠. 그 전직 대통령 분들을 이렇게 가상 휴먼 기술로 이렇게 되살리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그 화제가 됐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강희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저는 비브 스튜디오스의 이광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전직 대통령의 버추얼 휴먼 보건기 그래서 대선 방송에 참여했던 뒷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브 스튜디오스는 컨텐츠 제작하는 그런 이제 뭐 방송이라던가 이런 업계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 초에 조인을 해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잘 이제 너를 만났다 말고는 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이 비브 스튜디오스에 대한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저희가 겪었던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비브 스튜디오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브 스튜디오스가 한 19년 정도, 20년 가까이 이 컨텐츠 제작에서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영화의 후반 작업을 하는 그런 VFX 회사하고 좀 다르게 기획 제작부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VFX, CGI 이런 쪽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AR, XR, 뭐 VR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IP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메타버스의 시장을 선점하려고 AI 이제 연구소와 그다음에 핵심 인력들도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스튜디오스는 이제 앞으로 AI 기반의 어떤 메타버스 스튜디오로서 AI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하고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그 자체 솔루션을 갖고 메타버스를 좀 선도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는 2003년에 CGI로 시작을 해서 이제 2017년에 VR 쪽, 그래서 그 너를 만났다라는 그 MBC 다큐멘터리로 대중들한테 이제 좀 인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다양한 이제 뭐 XR이라던가 그다음에 리얼타임 3D 기반의 버추얼 휴먼, 그다음에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이제 그 어떤 통합 제어 솔루션, 그다음에 최근에 AI 기반의 버추얼 휴먼까지 이제 아시아 넘버원의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브 스튜디오스의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기술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존에 하던 콘텐츠 제작도 당연히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그 방향은 크게 두 축으로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 관련된 기술과 그다음에 비브 스튜디오스 이머시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비트가 버추얼 프로덕션의 통합 제어 솔루션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뒤에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향후 B2C 모바일 솔루션까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트와 버추얼 휴먼을 AI 기반으로 기존의 어떤 컨텐츠 제작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메타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 제작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이 사실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기 전까지 몰랐던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비브 스튜디오스의 곤지암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내부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LED 대형 스크린이 있고, 여기서 어떤 컨텐츠 제작을 하는 시스템인데, 좀 동영상을 한번, 동영상 보기 전에 이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의 컨텐츠 제작을 하거나 영화를 이제 촬영을 할 때 이제 그린 스크린 기반의 어떤 영화 촬영을 하고 합성을 하는 그런 것을 대체하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촬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결국 이제 핵심은 이 LED 대형 스크린을 뒤에 두고, 예전에 이제 그린 스크린 대신에 대형 스크린을 두고 이 스크린에다가 리얼타임 3D 엔진, 언리얼 기반의 어떤 3D 모델링된 씬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이제 배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촬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핵심은 요 카메라가 촬영을 할 때 이 백그라운드의 3D 씬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이제 그 어떤 퍼스펙티비티라고 하죠. 그 카메라의 실제 지오메트리를 실감나도록 합성이 아니라 이제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인가 그 유튜브에서 ILM이 그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제작한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더 만다로리안의 그 메이킹 필름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요. 모든 프로덕션의 미래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CG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들이 이렇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저희만의 기술로 개발된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 솔루션 비트를 이제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트는 저희 비브 스튜디오가 개발한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 솔루션인데요. 낮과 밤, 날씨, 계절 등 이외의 자연적인 그 요소들과 물리적 공간까지 제어하며 다양한 카메라 무빙에 맞춰 배경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 씬을 찍어야 됐었어요. 골목이 좀 좁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먹구름이 배우의 좀 심정을 드러낼 수 있게 조금 더 드라마틱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바로 골목을 줄여주시고 하늘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촬영하면서 바로 이것이 버추얼 프로덕션의 장점이구나.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가장 주요 기술 중에 하나가 LED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카메라 트래킹 기술, 컴퓨터 그래픽을 다루는 리얼타임 엔진 기술인데 각 기술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LED 앞에서는 공간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어느 공간에 있는지 도움이 많이 되고 거의 무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소품들도 앞에 실제로 있고 배우가 시선을 잡는 데나 동선을 잡는 데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국내나 이제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규모와 난이도로 시도해 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의 그 연속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했던 이유가 기획부터 R&D,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 기술을 갖고 있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에 맞춰서 미래의 플랫폼이 될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선도해 가는 것이 저희 비브 스튜디오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비트라는 솔루션을 갖고 이러한 단편 영화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버추얼 프로덕션 하나만으로 찍은 영화를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BTS가 실제 이제 세계관 스토리, 그래서 이 세븐페이지 차코라는 거를 찍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개드릴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은 Extended Reality라는 XR이라는 기술이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Extended Reality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VR, AR, MR을 이제 합쳐서 부르는 용어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추얼 프로덕션 쪽에서 보면 이 LED 스테이지가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좀 작은 LED 스테이지인데 이러한 스테이지가 있고 이 스테이지에 뿌려지는 3D 씬이 있을 텐데 이 바깥쪽은 원래 이렇게 보시면은 LED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 그 방송 공간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연속성이 있게 하나의 어떤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을 XR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 뭐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실 XR 안에 AR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나 움직이는 그런 씬들을 같이 합성하는 기존에 이제 AR도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와 LED 월 사이에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3D 어떤 씬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게 되고 요 바깥쪽까지도 이제 요 월과 이렇게 연속성이 있도록 합성이 되고 그다음에 요 앞쪽에도 어떤 AR 기술을 써서 어떤 마치 그 공간에 그래픽 오브젝트가 같이 있는 듯하게 이제 그 무대를 꾸미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이 실제 LED 월이 들어있는 요 그 스테이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공간이죠. 그런데 실제로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마치 이 월에 있는 요 공간이 연속된 형태로 같은 공간처럼 이렇게 합성을 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 실제하고 가상을 혼합해서 몰입형 환경을 구축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 X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었어? 우리가 가진 기술로 어머님과 가족분들께 아름다운 이별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비브 스튜디오스가 보여주고 싶은 미래이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VR 영화제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서 상을 받았고 세계 VR 영화제에서 아마 3번인가 대상 받고 한 번은 이제 그 디즈니의 자회사가 그 2등을 했을 때 아마 대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그 KBS 창사 특집으로 했던 키스 더 유니버스라는 이제 프로에서 그 저희의 버추얼 프로덕션하고 AR, XR 기술이 같이 융합돼서 방송을 했던 건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추얼 휴먼에 관련해서는 이제 버추얼 휴먼 IP를 직접 이제 저희 그 질주라는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제 그 질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NFT, 패션, 광고, 공연, 뭐 영화, 드라마 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주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볼트하고 또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시나리오와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IP를 만드는데 버추얼 휴먼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뭐 사실 버추얼 휴먼을 구현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2D 기반으로 하는 방법, 뭐 3D 기반의 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버추얼 휴먼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피어런스, 그 다음에 뭐 얼굴 모션, 그 다음에 바디 모션, 그 다음에 보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캐릭터나 세계관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 연구소에서도 지금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진행 중이고, 여기서 이제 이 녹색 빛을 띠고 있는 이 기술들은 이미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도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또는 뭐 이제 산학 방식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게 페이스 스왑 기반의 버추얼 휴먼이고,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이스 스왑이라는 거는 결국 얼굴을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서 질주라는 캐릭터의 얼굴을 요 차우누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페이스 스왑을 잘 했다 그러면 요 차우누의 애트리뷰트, 뭐 자세라던가 그 다음에 요 환경에서의 라이팅이라던가 표정 같은 것은 그대로 가져오고 이 질주의 아이덴티티만 딱 바꿔치기 해주는 게 가장 그 페이스 스왑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간단하게 그냥 합성을 해본 건데, 네, 이렇게 이해하시기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느낌이 막 다 떠올랐어요. 무슨 반 있고 보충 반 있고 막 네, 진로 상담 반 여기까지 있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JTBC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기존부터 좀 연구해오던 그 페이스 스왑 기술을 가지고 인하우스 툴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본 건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ait. 10 being perfectly happy and 1 being totally miserable, or Just respond instinctively. okay. Ready? Ready. 8. How often do you have sex? I don't understand the question. Yeah, I'm lost. Is this a 1 to 10 thing? But because, like, is one very little or is one nothing? Because, you know, technically speaking, the 0 would be nothing. That's right. And if we don't know what 1 is, what's 10? Yeah, because 10, like, constant, Unrelenting, not stopping for, like, I mean, not just, even to eat. like Sting. Well, look at Sting's day job. Who else has 60 hours a week to put in the sack? It's not a 1 to 10 scenario. It's a basic question. How often do you have sex? In the last 2 weeks. Doing all right, aren't we? I mean, listen, I'm not going to lie to you. There were times I just wanted to kill her, but Likewise. couldn't take the shot. That's a good sign. Who would've thought? Sometimes you have to battle through. That's marriage, right? Yeah, you take your best shot, and Oh, we redid the house. we did. Yes, we did. You know, there will always be challenges. Threats out there. Yep. But you can handle it together. So far. Yes, we can. So far. What is that?
leaving room for the unknown. So far. And do you feel that your relationship styles are more conducive to this free That's flow? the sex question. Well, that 네. 그래서 사실 좀 앞에서 보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 이번에 JTBC의 그 전직 대통령 복원에도 이제 그 페이스왑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소개드린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 제어 솔루션과 디지털 휴먼 기술을 가지고 향후 이제 비브 스튜디오에서 하려는 이제 방향은 이러한 이제 좀 더 그 버추얼 프로덕션을 좀 더 간편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가미할 수 있는 그러한 모바일 솔루션 내지는 B2C 버전의 이런 통합된 솔루션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버추얼 휴먼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모지라든가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백그라운드는 어떤 아까 버추얼 프로덕션처럼 그 3D 어셋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리얼리스틱하거나 좀 더 좀 자연스러운 어떤 모션을 갖는 3D 배경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쪽에 지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비브 스튜디오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 버추얼 휴먼 복원을 한 어떤 경험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사에 온 지 한 뭐 2개월, 네, 2, 3개월 지금 돼가고 있는데 오자마자 이제 처음 하게 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어쨌든 그 각 방송사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선거 방송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그러한 프로젝트여서 상당히 재미도 있었고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랬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 저희 팀에서 경험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버추얼 휴먼, 그다음에 XR,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이 같이 통합돼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어떻게 제작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게 있어서 좀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요. JTBC 대선 개표 방송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전보다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 전직 대통령들과 박빙의 승부를 펼친 대선 후보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구현했는지 최승훈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개표 방송 무대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이 집약돼 실제 인물처럼 복원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 국정 책임자의 무게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고겨진다 해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JTBC는 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를 재현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사 비브 스튜디오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JTBC 관계자나 저희 비브 스튜디오 이제 제작팀 아티스트들도 R&D 팀들도 고충을 겪고 과정을 겪었지만은 아무튼 서로 이렇게 잘 협의하고 뭐 부족한 부분들은 진짜 한 땀 한 땀. 인물을 360도로 촬영해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볼류 매트릭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돼 대선 후보를 가상 인간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첨단 기술로 개표 방송의 재미와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그 JTBC 개표 방송처럼 이 많은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거는 거의 이제 세계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JTBC 최승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선 방송에 활용된 기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대형 LED 월하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어떤 그 XR 그다음에 앞쪽에 뭐 마찬가지로 XR로 표현할 수 있지만 AR로 요 무대 앞쪽까지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합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전직 대통령의 얼굴을 페이스 스왑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선 방송 제작 과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그 대선 방송 3월 9일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기획부터 해서 준비를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일단 기획 회의를 하고 이제 실제 촬영 전에 준비 작업인 프리 프로덕션, 그다음에 페이스 스왑을 위한 모델을 섭외하고 이제 크게 그 촬영이 2번에 걸쳐서 됐는데요. 장표 촬영하고 사전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표 촬영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 뭔가 개표 상황을 이렇게 전달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짧게 나오는 씬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 녹화는 이제 좀 더 그 아까 보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각 대통령만의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무대에서 촬영했던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각각 촬영이 끝날 때마다 이제 그 장표 촬영이 끝나고 나서 한번 그 장표에 대한 납품 페이스 스왑을 해서 납품하는 요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전 녹화 끝나고 나서 그 약 3일간의 시간 안에 페이스 스왑하고 여러 가지 후반 작업들을 다 정리한 결과물을 납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 작업까지 해서 이제 방송 송출까지 이렇게 쭉 이런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 프로덕션은 보통 영상 제작을 준비하는 단계에 하게 되는데, 일단 JTBC가 기획한 기획안에 따라서 전체 연출 구성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획안 정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의 가능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저희 JTBC가 한 그 대선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 제작에서 아직 시도가 많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술적 측면에서의 그 가능성 여부가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이 돼서 시간축에 따라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애니매틱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회의에서 이제 이제 그 기획은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LED 월하고 XR AI로 구현을 해서 당시의 시대 정신과 비전을 되돌아보는 기획으로 이제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이제 기획이 되었고요. 그래서 각 대통령마다 어떤 각각의 시나리오를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많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결국은 그 스토리보드의 씬들을 미리 구현해서 프로덕션 들어가기 전에 뭔가 검증을 하는 작업인데, 특히 이제 3D 애니메이티드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애니매틱스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우리가 만들 그 시나리오에 대한 것을 여기 보시면 뭐 아나운서의 멘트부터 해서 쭉 앞으로 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제 카메라 그 패스는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미리 시뮬레이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협업 과정에서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또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하고 30일 1차, 2차 연출회의를 통해서 연출안과 디자인 방향성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 스왑을 위한 모델 섭외가 또 진행이 됐는데, 일단 1차 섭외는 JTBC에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1월 7일 날
1차로 장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의 그 페이스 스왑을 하기 위한 모델을 섭외해서 장표 촬영을 했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페이스 스왑 자체가 모델의 어떤 그 외형을 또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역 배우가 좀 많이 안 맞는다는 판단이 서서 결국은 새로 2차로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역 배우를 변경해서 2차 촬영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뭐 나오겠지만 특히나 얼굴이 좀 그 표현이 그 원래 대통령의 얼굴이 잘 안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뭔가 메이크업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를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시 노무현 그 배우에 대해서 따로 또 3차 장표 촬영을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 그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페이스 스왑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 3D 스캔을 실제로 해서 그 스캔된 어떤 그 볼륨메트릭 모델을 실제 AR로 무대에다가 이렇게 소환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시간이 돼서 촬영을 하고 갔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촬영이 좀 제대로 이제 안 돼서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에서도 좀 이런 촬영들을 제대로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촬영을 한 상태고 윤석열 후보의 촬영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희가 어차피 페이스 스왑을 하니까 이제 대역 배우를 윤석열 후보의 대역 배우를 섭외를 해서 3D 스캔을 한 다음에 거기에 페이스 스왑을 해보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SK 점프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후보의 볼륨메트릭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분들이 다 그 후보였던 분들이고 그 후보의 이제 모델 후보였던 분들이고 밑에는 그 자리에서 이제 수업을 대략적으로 해보면서 그 결과를 보고 선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표 촬영이라는 거는 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뭔가 개표 상황 설명이라던가 뭐 아니면 인트로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촬영이고요. 3차례 아까 촬영을 했는데 1월 7일, 2월 8일, 2월 16일 날 JTBC 스튜디오에서 이런 그린 스크린을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실제 그 박정희 대통령,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모델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날 한 반나절 정도 가서 그 3일 중에 이제 재촬영할 때 반나절 정도 가서 촬영을 하고 이제 3차 촬영은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 아마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그래서 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린 스크린을 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페이스 스왑 하는 경우에도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본 촬영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LED 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라이팅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조명도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랑 대화하는 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또 촬영 후에 페이스 스왑과 여러 가지 후반 작업을 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장표 촬영을 하면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벌어질 혹시 생길 문제들을 대비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장표에 대한 페이스 스왑 결과가 잘 안 나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스왑을 적용하는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먼저 대역 배우 촬영을 한 원본이 주어지면 이제 이 원본을 그대로 페이스 스왑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촬영 원본을 가지고 얼굴에 관련된 그 얼굴 영역을 크롭을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였고요. 크롭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을 해서 좀 더 이제 그 페이스 스왑이 좀 더 잘 붙을 수 있게 그런 작업을 전처리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스왑 모델을 적용하고 아무래도 이 페이스 스왑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AI로 적용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뭔가 튄다거나 좀 자세가 많이 돌아가서 잘 안 합성이 된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제 CGI 팀이나 VFX 쪽에서 후반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작업된 결과를 아까 크롭하고 뭐 디노이징한 거에서 이제 페이스 스왑된 그 결과물을 다시 이제 그 크롭 하기 전에 원본 파일에다 다시 합성을 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스왑 자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페이스 스왑 방식들을 좀 적용을 해봤고요. 거기에 뭐 이제 아무래도 논문에서는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나왔던 그런 그 오픈 소스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고 퀄리티로 방송에 납품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그 문제가 많았고요. 사실 원하는 결과를 이 오픈 소스로는 좀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다각도로 뭐 R&D뿐만이 아니라 기획,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는 전문가 분들이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CGI나 VFX 쪽 전문가 분들도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그 알고리즘적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분석을 하고 이제 R&D 쪽에서는 일단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페이스 스왑에 보통 학습하는데 사용했던 그 데이터 자체가 이런 그 전직 대통령과 같은 뭔가 좀 연세도 있으시고 동양인에 대한 데이터가 아닐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좀 추가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 파라미터나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제 웨이트 같은 그 로스에 대한 웨이트 뭐 예를 들면 얼굴에 더 아이덴티티를 올릴 건지 아니면 애트리뷰트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 건지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이제 조절해 가면서 모델을 개선해 나갔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 기존에 없지만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좀 개선될 만한 사항들을 모델에 좀 녹여서 개선 모델을 좀 만들어서 실제 이제 페이스 스왑에 다시 적용을 하고 다시 결과 분석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들이 생겼고 앞으로의 이제 개발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장표 촬영의 결과물을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인트로 장면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수압 전이고 아래쪽은 이제 실제 수압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 대통령별 결과물이고요. 나중에 요 그린 스크린 쪽은 이제 배경이 합성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 촬영을 준비하면 그 페이스 스왑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해상 동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도 이제 그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에서는 좀 쓰기 힘든 해상도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224 x 224 사이즈의 얼굴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제 합성하고 났을 때 이제 상대적인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처음에 저희가 장표 촬영할 때는 4K 이상의 퀄리티에서 이제 굉장히 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사용해서 해결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슈퍼 레졸루션 모델도 다양하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페이스에 특화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적용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제 페이스가 너무 멀리 원거리에 있거나 해상도가 많이 낮은 영상에서 멀리 있는 경우에, 특히 그 처음에 그 페이스 수압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그 디텍션의 실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또 너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뒤에서도 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좀 생겨서, 원거리 사실은 이제 해상도가 너무 얼굴의 그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될 거라고 여겼던 게 나중에 좀 예기치 못하게 해상도가 너무 낮아지는 바람에 원거리 얼굴에 대해서 페이스 수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CG 후반 작업으로 또 저희 아트팀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맨 위에 거는 원래 소스 무비고, 그 다음 중간이 페이스 수압, 그 다음에 밑에가 슈퍼 레졸루션까지 적용해서 해상도를 올린 결과입니다. 요거는 1차 장표 때 찍었던 결과라서 아마 그 배우분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퀄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막상 그 페이스 수압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의 얼굴이 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여기에 보시는 이 화살표에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잘 안 사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결과가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였는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원래 배우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쪽 감독님이 계신데 그 감독님께서 요 2D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만져서 마치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하고 나서 돌렸더니 조금 더 결과물이 더 유사해졌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더 살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메이크업으로 이런 실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베이스를 만들면 더 잘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차 촬영 때 했던 건데, 이러한 특징들을 좀 드러나게 도드라지게 메이크업을 하고, 또 하나는 특히나 이분이 무표정하고 있으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한데 웃는 얼굴로 이제 페이스 수업을 하고 나면 훨씬 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특징이 잘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촬영 때도 웃는 얼굴을 좀 더 요구를 드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좀 그 아이덴티티를 찾지 않았나.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간에 합성해서 이렇게 메이크업한 얼굴에서 합성을 한 얼굴인데, 위에 게 이제 요 얼굴이고 밑에 게 합성된 건데, 사실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그 메이크업도 메이크업만으로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성을 하면 더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아이덴티티가 잘 안 나왔던 게,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합성을 하면 이렇게 어떤 얼굴에 합성하고 어떤 소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다른 소스를 갖고 와도 계속 이런 뭔가 좀 약간 핏기가 없고 칙칙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 아픈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저희가 쓰고 있는 페이스 이제 수압 모델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아웃라이어가 아닌가? 아무리 어떤 얼굴을 갖다 붙여도 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서 처음 시도했던 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 정해진 문제를 푸는 거고 이제 너무나 학습 데이터에서 좀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이제 그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대통령들을 사진들을 좀 많이 크롤링해서 페이스 스왑 모델을 추가 학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추가 학습만으로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거기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얻었던 그 방식을 통해서 메이크업까지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더 결과물이 더 좋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은 이제 모든 그 배우한테 다 적용을 하는 쪽으로 이때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결과물이었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아무래도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나 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크업이나 또는 이제 모델을 새로 학습하거나 또 새로운 모델을 좀 개선하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모델들을 적절한 그 태스크에다가 적용을 해서 맞는 것들을 쓰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 볼륨메트릭 스캔을 통해서 이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것을 가지고 모델링한 그 데이터를 이렇게 AR로 합성을 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2번 윤석열입니다. 자, 긴 레이스 달려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반드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촬영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대역 배우님이 이제 촬영을 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윤석열 후보의 얼굴을 페이스 스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재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실제 그 사람 모델의 사진이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앞쪽에서 썼던 모델들이 또 뭔가 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 데이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3D 모델링 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다양한 이제 종류의 모델 중에서 이제 다른 모델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이제 최적의 그 결과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볼륨메트릭 스캔과 페이스 스왑을 시도한 것은 뭐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14일 경에는 이제 실제 본 촬영을 가기 전에 이러한 이제 그 사실 페이스 스왑만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전체에 LED 월과 그다음에 XR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AR 요소들이 다 결합된 형태의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그 전체 시사를 또 했고요. 쭉 넘겨가면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실제 시나리오에 맞게 AR들이 잘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앵커 멘트들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이런 실제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거를 쭉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사실 그 장표 촬영도 중요하지만 이 실제 3월 2일, 3일 이때 촬영하는 그 사전 녹화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
그 선거 당일날 방송을 하는 거고 이제 사전 녹화를 하고 페이스 스왑이랑 이런 AR 같은 거 같이 촬영한 그 결과물을 당일날 이제 틀어줄 거기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 그 다음에 본 방송 녹화까지 요 2일 3일 날에 걸쳐서 거의 뭐 아침부터 밤 뭐 새벽까지 쭉 촬영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챌린지했었는데 앞쪽에서는 장표 촬영하고 뭔가 결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주어졌었는데 진짜 한 3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상을 페이스 스왑하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장포 촬영할 때는 저희가 4K 이상의 어떤 고화질 영상을 갖고 했기 때문에 뭐 원거리에 있어도 사실 얼굴이 디텍션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 그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그 지상파로 그 방송으로 나가는 그 HD 영상이 그러니까 HD만으로 충분히 그 커버가 된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HD로 촬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4K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HD로 되는 바람에 이런 원거리 굉장히 멀면 사실 구분이 안 가지만 애매한 거리인데 페이스가 안 잡히는 상황이 되면 페이스 스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빵빵한 그 아트팀, 뭐 VFX, CG 국내 최고의 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페이스 스왑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페이스 스왑으로 잘 처리를 하고 원거리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VFX나 CG 후반 작업으로 잘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프로젝트는 AI나 연구소만 있어도 안 되고 VFX나 CG만으로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이제 어떤 이런 협업할 수 있는 구조에 하나의 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그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좀 결과물을 방송에 나간 거에서 좀 뭐라 그럴까 요 전과 후 페이스 스왑 전과 후를 갖고 이렇게 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무대로 나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 와 있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잊기 어렵습니다. 2012년은 이런 모습이라니 놀랍습니다. 네, 1960, 70년대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로만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각자 자신의 비전을 펼치려고 하는 후보들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땀 흘려 이룩하는 것은 오늘을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일 세대를 위해 제2, 제3의 한강의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광장을 가득 채웠던 그때 그 시민들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위대한 국민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서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민주화의 길은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한 일이기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네, 곧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될 겁니다. 새로 뽑힐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번뇌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엔 결코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최고 국정 책임자의 무게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과 만나봤습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꼭 맞잡은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순간을 만들었던 분, 김대중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2000년 6월, 바로 여기 순환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때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평양의 순환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전 이곳에 평화의 가능성을 보고 온 겁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에게 햇볕 정책은 왜 중요했습니까? 우리의 햇볕 정책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노력한 평화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는 포용과 평화로 상징됩니다. 오늘 뽑힐 차기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마음, 그것이 사랑과 화합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상대의 진영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네, 이번 선거가 화합으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세상을 꿈꾸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노무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따뜻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다. 저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시간 7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이 납니다. 지금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을 후보들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이기고 싶을 겁니다. 꼭 이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좋습니다. 혹여진다 해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봤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2번 윤석열입니다.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반드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잘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성공에는 일단 뭐 기획이나 운영에 노련한 대처 능력,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러한 컨텐츠 제작을 해오신 그 기획 운영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국내 최고의 아트, CGI, VFX 팀의 노하우가 또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시작된 막 세팅돼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그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도 저희는 실제 이제 필드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실제 필드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이제 이러한 결과를 얻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세 조직이 하나의 회사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뭐 저희도 사실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그 컨텐츠 제작에 관련된 AI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공유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좋은 내용, 발표, 내용이 이제 기술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이게 설명해 주셔서 네네. 감사하고요. 이게 오늘 또, 보면은, 이 네트워크 문제로 영상이 참 네. 고화질로 봤으면은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뭐 받아서 편집을 네. 해서 올려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예, 좀 예, 양해해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예, 계신 분들 이렇게, 약간 뭐 댓글 같은 거, 질의응답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여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대통령 3D 스캔 얻을 수 있었는데, 아까 약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이게 약간 안 좋은 목적으로 이용될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 그렇죠. 예,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어떤 맞습니다. 사진들이,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기술자 아까 그때 보여주실 때 되게 신기하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합성된 거 알아내는 기술도 같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뭐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잘 알진 못하는데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도 그거를 네, 합성된 걸 알아내는 뭐 기술이나 컴페티션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사실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오히려 이제 역으로 그러한 그 합성을 알아내는 기술을 또 보다 보면 또 더 잘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합성이 정교해지면 질수록 진짜 악용될 소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뭐 기업이나 이러한 기관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윤리적이나 그런 악용될 요소들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그걸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용도로 쓰면은 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쪽에 뭐 디지털 휴머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쪽에 활용되는 거는 되게 재밌고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악용될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이제 구현하시는 분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아까 그 3D 스캔 장치가 좀 재밌었는데, 이렇게 걷는 거 찍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약간 레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찍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거 재밌게 봤고. 예. 예, 거기 유재성 네, 대표님. 근데 이게 그거죠? 너를 이름을 만났, 까먹었다. 내를 만나다. 네네. 너를 만났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쓰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뭐 이것도 또 너무 약간 뭐 상업적으로 약간 뭐 이런 거 이용한다, 뭐 약간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이런 기술이 좀 되게 잘 적용되고 긍정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VR 같은 거 연동한다든지 서드 파티 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너를 만났다 같은 경우에는 VR 기반의 어떤 이제 컨텐츠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헤어졌던 가족,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VR로 이제 그런 것들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추모 문화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우리가 앞으로 못 볼 사람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그 사진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런 추모 문화들이 있는데 그거의 새로운 방식의 추모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그 사람의 생전 모습을 잘 재현할 수 있을수록 더 그런 감동이나 이제 뭔가 더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서드 파티는 글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유 이제 대표님 조금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앞으로 AR 글라스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이러한 뭐 VR 또는 AR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치들이 계속 개발이 될 텐데 그런 게 나오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러한 컨텐츠들을 같이 이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편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드 파티는 제가 감사합니다.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유 대표님 질문이신지. 약간 뒤에 부연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영님 이런 게 있네요. 약간 AI 기술 격차가 커서 기대만큼의 생성이 쉽지 않은데 고민이 없느냐. 예, 고민은 항상 많고 이번에도 와 이렇게 실제로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은 그런 대선 방송에 퀄리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컸고요. 더군다나 이제 연구소를 막 이제 그 AI 팀을 세팅해서 이제 갑자기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도 컸고 실질적으로 잘 안 나와서 고민도 컸고 막 그러면서 또 많이 성장도 했고 앞으로 아무래도 좀 정말 필요한 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컨텐츠를 한 땀 한 땀 잘 제작하시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AI로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시던 분들이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효율과 퀄리티를 조금 더 옆에서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I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게 가장 끌려서 간 것도 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 AI로 뭔가 비즈니스를 개척해서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이런 부담보다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있지만 이제 여러 분야의 이 컨텐츠 제작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은 오히려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면 이제 CGI나 뭐 VFX 팀에서 뭔가 또 대안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또 있고 그래서 네. 하기는 예전에 분노의 질주였나요? 그 영화 찍다가 이제 그 주연 배우가 돌아가셔가지고 보통 때 대역을 놓고 그걸 이제 그래픽으로 처리했었잖아요. 그런 장면이 네.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이제 이게 훨씬 더 사실 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그래도 대안은 있었다. 그래서 조금 네. 약간 안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 이게 이 기존에 그러면 이 비브 스튜디오에는 뭐 페이스 스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어떤 연구 인력이 없었던 건가요? 없었는데 그럼 이번에 가시면서 이제 네. 2달 만에 아, 이걸 하셨다. 네. 근데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질주라는 그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버추얼 네네. 인플루언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친구는 저희가 이제 그 AI 팀이 생기기 전부터 아트 팀이 직접 손수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3D, 2D 쪽에 아티스트 분들이 그거를 뭐 스캔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하나의 얼굴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이제 가서 듣고 그 AI가 또 잘하는 게 그런 얼굴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캐릭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AI 제너레이션 기술도 이제 저희가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그 제너레이션 된 것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2D를 생성하면서 3D까지 같이 통합 생성해갖고 모델링에 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페이스 스왑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아예 새롭게 그런 일을 하게 된 건 아니고 원래 그런 것들을 하는 아트 팀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서 그게 굉장히 효율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또 AI 엔지니어가 못 보는 퀄리티에 대한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 부분에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더 이제 저희가 좋은 퀄리티의 그걸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 옮기시자마자 한 2달 만에, 한두 달 만에 이 프로젝트 한다고 전 좀 상상이 안 되는데 2달 동안 안 해본 걸 한다 이런 거는 참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되게 지금 뭐 상상만 해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뭐 밤도 많이 새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잘 돼가지고 되게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우영님 또 이렇게 질문 있으시네요. 여기 어색하거나 깨지는 부분 없으셨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어색한 거는 사실 예를 들어 동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찍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레임별로 다 SR을 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비디오 SR로 페이스를 하는 모델 같은 거를 따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굉장히 일관성이 깨지는 거죠. 비디오 그 프레임 간에. 그러니까 뭔가 점 같은 게 생겼다 없어졌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그 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SR 기술들이 대부분 뭔가 뭐 이렇게 웃는 얼굴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눈 감은 그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았을 때 눈을 억지로 뜨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또는 입술 같은 게 좀 색깔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이빨을 만들고 그런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R&D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아티스트 분들하고 기획 분들하고 이제 AI에 대한 이해를 그분들도 하고 대신 이제 영상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술의 경계가 모호한 거는 그냥 입술에다가 좀 더 색깔을 입혀갖고 그걸 인식하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아까 막 점 같은 게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앞뒤 프레임 간에 이제 살짝 CG 기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여러 전문가들 때문에 그런 게 좀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영님도 정말 잘 들었다고 하셨고요. 아까 유재성 대표님은 아마 이미 답변이 됐다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약간 진짜 도메인
제대로 이제 도메인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이 더 파워풀하게 이용되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네네. 완전히 이게 그냥 처음 완전히 100% 인공지능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큰일 날 보면 좀 뻔했습니다. 이게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비즈니스 자체적으로도 이게 확실한 목표가 지향적으로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기존의 어떤 그 CGI, CG 기술?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대체하는 건 이제 공수가 너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네.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 네, 이용하면 많이. 그래서 되게 좋은 어떤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재밌게 일하시는 것 같고요. 궁금한 게 기술적으로, 아까 그 음성 같은 경우도 이게 TTS로 합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성대모사인가요? 그거는? 저희 음성은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이미 뭐 갔을 때 이미 다른 아마 이게 저희 제작 다큐도 JTBC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 네네. 보시면 이제 음성 합성하시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합성한 거를 약간 립싱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보이스까지 아마 같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보이스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개발을.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조금 더 빨랐으면 저희가 좀 일찍 시작을 했으면 보이스도 같이 연동해서 뭔가 생성이나 변환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는 이제 페이스 수업 이런 거를 사실 직접 돌려본 적이 없어서 사실 원리를 잘 모르는데 여기 지금 네. 그 데이터셋을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된 모델에다가 이제 이거를 네. 뭐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넣는다고 할 때는 제 얼굴 사진은 얼마나 필요한 건지 거기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그게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 혹시 화면 네네.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오픈 소스도 있고 이제 연구된 것들이 있는데 크게는 요렇게 한 3 가지? 이제 더 크게는 요렇게 왼쪽하고 오른쪽 2 가지 종류 뭐 요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타겟 오리엔티드 메소드가 있고 소스 오리엔티드는 실제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 타겟을 바꿔서 합성하는 거고 소스 오리엔티드는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 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저쪽에 붙이기 좋게 변환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타겟 오리엔티드 방법 중에 서브젝트 스페시픽한 게 있고 서브젝트 어그노스틱한 게 있어요. 위아래인데 이제 서브젝트 스페시픽은 뭐냐면 내가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떤 모델을 합성하고자 한다. 그럼 이 2명의 데이터를 왕창 각각 모아서 이 둘 간의 변환만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쪽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오토 엔코더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엔코더는 공통으로 같이 학습을 하는데 쓰고 디코더를 각각 학습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미스터 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디코더만 갈아 끼는 거죠. 뭐 여기에는 이제 저희 윤석열 하는 방식에다가 적용을 좀 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에다가 했을 때 이제 효과가 꽤 괜찮은 모델 중에 하나였고요. 대신 이 방법의 문제는 약간 애트리뷰트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라이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유지가 되기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각각의 방법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좀 쓰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딱 원투원 이제 매핑만 학습하는 모델이 있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 어그노스틱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스타일 트랜스퍼 같이 그냥 처음 보는 이미지 딱 던져주고 얼굴 하나 주면은 바꿔주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양한 얼굴들로 학습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을 집어넣어도 합성이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대신 이런 방식은 이제 그 아이덴티티하고 애트리뷰시 있을 때 그 두 개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뭐 좀 자연스러운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더 얼굴에 더 특징을 더 잘 살릴 수 있고,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자연스럽지만 좀 원본 얼굴에 더 가깝고 뭐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얼굴이 다 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대통령 같은 사람을 합성하게 되면은 이제 얼굴 형태가 많이 다르면은 되게 결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단점들을 잘 반영한 모델을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인하우스 툴로 계속해서 고도화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뭐 고해상도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비디오에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동영상이다 보니까는 나중에 후처리로 해결할 수도, 뭐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이미지 투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템포럴 피처를 고려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연구들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템포럴 보진 못했고, 아마 이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최근에 뭐 제가 본 것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당연히 나올 수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근데 네. 이제 실제로 써보면 그 뭐라 그러죠? 아까 슈퍼 레졸루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비디오로 해도. 다 비디오로 고려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그런 퀄리티에서 크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봤을 때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퀄리티나 영화 퀄리티를 가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적용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게 또 저는 이런 어떤 CG 기술들 보면은 되게 뭐 딥러닝뿐만 아니라 그래픽스 작업하는데 어떤 컴퓨팅 자원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예. 어떤 하드웨어적인 압박도 있으셨을 것 같고, 예전에 뭐 이틀 만에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그런 압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쪽으로는 이야기해 주실 게 없는지, 또 비브 스튜디오에는 그럼 얼마나 많은 어떤 컴퓨팅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막 연구소가 막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지금 현재 인원에 비해서는 장비는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네, 이번에 작업할 때 뭔가 GPU가 부족한 문제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퀄리티 부분에서 해결을 할까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GPU의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면서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계속 컨텐츠 제작을 AI를 같이 개발을 해나가다 보니까 4K 이상의 비디오 데이터를 다룰 일이 이제 앞으로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부분도.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GPU는 원래 많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개인 초창기 나왔을 때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뭐 기껏 해상도 256 뭐 이런 거에서 이걸 가지고 어디 써먹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동안 참 기술이 좀 많이 그동안 발전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방송에 쓸 수 있는 퀄리티로 뭔가 나온다는 게 기술이 많이 좀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비브 스튜디오가 아시아 1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업계에서 그러면 가장 이제 유명한 회사가 어디인지
하고 이제 그 아시아 1위라고 하신 게 어떤 지금 목표인지 아니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잘하는 회사라고 봐도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네. 목표이자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BTS를 포함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뭐 글로벌도 포함이죠. 그쪽에 여러 회사들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비브 스튜디오스가 그동안 해온 작품들을 보고 이제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한테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뭐 국내에도 뭐 이런 비슷한 류의 메타버스 또는 뭐 VFX 컨텐츠 제작 컴퍼니들이 많이 있고 큰 회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획부터 뭔가 IP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본 약간 좀 성격이 다른 회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IP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계속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디즈니 컴퍼니 같이 가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AI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IP를 만드는 뭐 그런 기획부터 뭐 여러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네, 아시아 넘버원을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좀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려고 준비 중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회사는 예, 저도 이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이쪽 업계를 좀 잘 알게 되면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를 이기는 이제 디즈니보다 더 뛰어난 회사가 되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광희 박사님 가셨으니까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생각 드는 게 이제 이게 인공지능으로 사실은 뭔가 돈을 수익이 나고 정말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 돈이 되냐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비브 스튜디오는 확실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 정도 규모와 인력이 갖춰져야 그게 가능한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약간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정도 되는 회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되는구나 되고 그만큼 사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좀 비싼 기술이 아닌가 아직까지 좀 그런 어떤 그냥 조그맣게 하기는 누구나 배우기 쉽지만은 이거 실제로 뭔가 실생활에 적용하고 비즈니스 하기는 좀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큰 회사들 중에도 AI를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 수익 구조를 못 가져가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그리고 뭐 비브 스튜디오스가 뭐 스타트업으로 보기에는 크지만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도메인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원래 그런 자기의 그 분야가 구축이 돼 있는 그런 회사에서 AI를 도입하는 구조가 아무래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를 먼저 내세우고 거기에 뭔가 비즈니스를 개척하려는 그런 쪽보다는 이미 있는 기존의 사업 구조에서 AI가 들어가서 뭔가 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희도 이제 저희 같이 도와드린 나무와 숲 같은 회사들도 거기서 회사에서 그냥 이 그림 심리 분석하는 분들이 이미 계시고 그분들 하는 일을 20-30%만 줄여줘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네네.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게 더 사실은 명확한 어떻게 뭐라 할까 뭐 이제 돈이 되는 방향으로 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희 대표님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타겟 오리엔티드로 하신 건가요? 그래서 아까 소스 오리엔티드 타겟 네, 대부분 타겟 오리엔티드를 쓰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좀 다른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이제 믹싱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거에는 이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같이 믹싱을 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니까 네, 좀 섞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태희 대표님 또 이제 조만간 다음 프로젝트로 이제 페이스 수학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페이스 수학 프로젝트 하실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영님도 이제 디즈니 가자. 디즈니를 가면은 뭐죠? 이게 경쟁사로 간다는 거 아닌가요? 네, 우영님. 네. 아, 우영님이 디즈니로 가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 예. 이제 디즈니 가셔가지고 이제 서로 선의의 경쟁을 잘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세팅 문제로 가지고 조금 네. 이제 아쉬운데 저희가 좀 영상을 동영상만 다시 편집을 해서 저희가 네.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 고화질로 보면은 또 좀 이렇게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해상도가 많이 깨져가지고 되게 많이 아쉬웠고요. 대표님, 박사님, 뭐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 네. 네네. 네. 이렇게 또 지난번에 AF 프렌즈 단톡방에서 이제 뭐 이런 방송 소개를 해드렸더니 바로 이제 발표할 기회를 또 주시고 그래서 이제 되게 감사드리고요. 뭐 오늘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걸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끊긴 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뭐 이러한 이제 이쪽 분야에서 뭐 좀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좀 편하게 연락 주시고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미나 해주신 이광희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30분 딜레이 됐는데도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AI 프렌즈 104회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